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11일 오후부터 시작하는 K리그 3경기 분석으로 준비해보았는데요. 모처럼 주말 일정들이 시작되면서 유럽 빅리그와 수많은 일정들이 잡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날 가장 먼저 시청하게 되실 축구 경기가 K리그라 생각되어 준비해보았으며 지난번에도 분석으로 준비해본 적이 있었기에 다시 한번 K리그 분석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3경기 모두 어느 정도 걸어볼 만한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까지 도달하시길 응원하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승부식 58회차 K리그 3경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FC 서울의 맞대결입니다. 인천은 3경기 무패 행진을 질주 중입니다. 최근 상승세와 더불어 운영 방침에 달라진 점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곧 서울을 상대로도 일격을 날릴 수 있는 수준이라 보여졌습니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낮았던 수비 블록을 일정 부분까지 끌어올렸고 1위선과 3, 4선 사이에 간극을 좁혔는데요. 물론 문제도 있었던 것이 평소와 다른 대형은 수비 조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고 상대 공격수가 공간으로 빠져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기도 했습니다. 높아진 라인은 압박에 의해 공을 내어주고 실점의 빌비도 제공했는데요. 서울이 강한 전방 압박을 언제든지 동반할 수 있는 전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경기도 실점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강점도 분명히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라인을 올려 맞대응하는 형태는 제르소와 무고샤의 움직임을 보다 빠르게 해줬고 제르소는 스피드를 앞세워 강한 압박을 시도해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는 데 탁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고샤도 보다 높은 위치에 머물고 있어 박스안 슈팅 시도도 늘어난 모습이었는데요. 더군다나 서울이 안고 있는 수비진의 집중력 부재를 감안했을 때 이들의 운영 방침이라면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되었으며 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나갈 가능성도 보여졌습니다. 서울은 수원FC의 승리를 따낸 후 곧바로 이어진 울산전에서 선수비 후역습의 전략을 준비해 상대의 골문을 노렸지만 결정력의 문제가 발목을 잡으며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인천이 하프라인을 넘어 시작하는 전방 압박을 펼칠 예정이며 서울이 안고 있는 수비 불안을 생각해본다면 후방에서 머무는 형태보단 1위선부터 시작되는 강한 전방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졌습니다. 김기동 감독 특유의 전방 압박을 이번에도 기대해볼 수 있었는데요. 앞선 2차례의 경기에서 압박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었던 서울인데요. 상대 인천이 앞선 경기에서 에너지 레벨을 갖추고 강한 압박을 펼쳤던 것을 감안했을 때 서울이 보다 체력적인 우위를 지니고 경기를 펼칠 가능성도 염두해야 했습니다. 다만 1위선의 결정력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서울이며 공격 전개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되지만 일류첸코와 임상혁 그리고 기성용 등의 결정적인 한방의 부재가 눈에 띄었고 공격 시도에 비해 골이 터져나오는 경기는 적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인천이 수비 사이 공간이 벌어져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울이 안고 있는 결정력 문제로 대량 득점으로 이어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 경기는 인천의 승리와 다득점의 선택지를 채택해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이 수비지향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자 경기력이 점차 상승하는 게 보이는 상황인데요. 서울의 공격진이 나쁘진 않지만 결정력 이슈로 많은 골을 넣지 못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경기가 난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또 낮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한쪽으로 쏠린 득점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으며 인천이 실점을 허용하더라도 다득점으로 승리를 따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핸디캡을 부여받은 인천의 승리 쪽 접근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구FC와 광주FC의 맞대결입니다. 대구는 7경기 무승에 그쳤습니다. 감독 교체 효과를 통해 답답함으로 무장했던 축구에서 탈피한 듯 하지만 결정력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대구라 할 수 있습니다. 대구는 전북과 울산 그리고 제주전까지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성향을 뽐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광주의 운영 방침에 맞서 걸어 잠그는 형태가 아닌 맞불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졌습니다. 박창현 감독은 박재현과 정재상 그리고 박용희 등 젊은 선수들의 저돌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상태인데요. 경험이 부족한 부분은 세징야와 에드가, 벨톨라와 고재현 그리고 홍철 등 기존 핵심 멤버를 통해 채우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가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나서더라도 득점력 자체가 좋지 않아 성과를 거둔 경기는 드문 상황인데요. 또한 광주가 맞불을 놓는 상대에 오히려 강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효과적인 운영 방침이 되기엔 어려워 보이기도 했으며 역으로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원정팀 광주는 수원전 패배 이후 오랜만에 2연승을 따냈습니다. 매경기 실점을 허용하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아있지만 이를 뛰어넘는 화력으로 승리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입니다. 광주의 운영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인데요. 라인을 올리고 박스 근처에서 빠른 패스워크를 통해 승부수를 띄우는 이정효 감독의 전술이 예상되었으며 상대가 라인을 올려 압박을 펼치기에 중원 싸움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상대에 비해 패스의 세밀함의 우위를 지녀 주도권을 쥐는 데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입니다. 또한 매경기 득점포를 가동하는 광주의 화력을 감안했을 때
가브리엘과 엄지성 그리고 이익윤을 앞세워 점수 쟁탈전을 벌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서울과 강원전처럼 광주가 라인을 올려 맞대응하는 전력에 나쁘지 않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대구의 현 상황을 봤을 때 공격 전개 과정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수비 전환 과정에서 대형이 무너져 실점을 허용하는 것을 봤을 때 광주의 빠른 공격 전환을 앞세워 승리를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졌으며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대구전 징크스도 끊어낼 가능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광주의 승리와 다득점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대구의 화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광주의 공격적인 성향을 감안했을 때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을 피하는 건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며 다만 한 골 이상의 대응 가능성을 예측하기엔 뒷심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기에 광주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따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광주의 승리와 더불어 고배당의 선택지로 핸디캡 무승부의 선택지까지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FC와 대전시티즌의 맞대결입니다. 강원은 지지부진했던 2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앞선 경기들과는 달리 운영 방침에 변화를 준 상태인데요. 수원의 공세를 막아내고 역습과 세트피스의 집중력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쯤 되면 홈과 원정의 운영 방침이 갈린다고 볼 수 있는 강원이었는데요. 원정에서는 선수비 후역습의 형태이고 홈에서는 라인을 올려 지공으로 풀어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라인을 내려 역습을 감행하는 전력이며 강원이 주도권을 쥐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야고와 양민혁 그리고 이상원 등 1위선을 앞세워 전방에서 싸워주고 공을 빼앗아 골문들 두드리는 형태가 예상되었으며 홈이라는 이점을 지니고 있고 대전이 안고 있는 수비 불안을 감안했을 때 강원이 대량 득점을 통해 승리를 따낼 가능성까지도 염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원정팀 대전시티즌은 3경기 무패 행진이 종료됐습니다. 광주 원정에서 리드를 유리차지 못한 채 후반전 0거푸 실점을 허용하고 패배했습니다. 올 시즌 6경기가 진행된 원정에서 단 한 차례 승리로 극도의 부진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는데요. 강원이 라인을 올려 공세를 취하는 전력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대전이 취할 수 있는 운영 방침은 하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결국 선수비 후역습으로 상대의 배후 공간을 노려 골사냥에 나설 전망인데요. 상대가 리그 내 최다 실점 부분 1위이며 실점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전력이라는 것을 감안한더라도 대전의 역습 축구는 효율적인 운영 방침이 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였습니다. 레안드로와 김승대 그리고 음나파 등 1위선의 단기 득점 페이스가 썩 좋은 편은 아니며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결정력에 문제가 있는 대전의 공격진을 봤을 때 한 골 이상의 대응 가능성은 낮아 보였으며 또한 많은 수의 숫자를 배치하고 있지만 수비와 수비 사이의 대형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이며 결국엔 상대 공격수를 놓쳐 실점을 거듭 허용 중입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의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볼 수 있는 대전입니다. 이 경기는 강원의 승리와 다득점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강원이 실점이 잦은 전력이라고 하더라도 리그 내에서 최다 득점 부문 2위에 오를 정도로 화력을 뽐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전이 수비적으로 나서더라도 이를 제압할 수 있는 화력은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되었으며 실점을 허용하더라도 이를 뛰어넘는 2골차 이상의 승리도 가능해 보이는 만큼 이 경기는 홈팀 강원의 승리와 핸디캡 승리 쪽 접근까지 추천드려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